레버쿠젠이 무패로 분데스리가 우승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무패 우승은 처음인데요. 그렇다면 이 무패 우승을 달성하기 위해서 레버쿠젠은 어떤 전술적인 포인트로 시즌을 운영했는지, 그리고 다른 감독에 비해 알론소가 뭐가 특별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버쿠젠의 전술적 포인트는 딱 한 가지 말로 관통이 됩니다. 바로 유연성입니다. 기본적으로 포메이션이라는 틀이 있지만 선수들이 되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어떻게 하면 더 빠른 전진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했고, 중심도 왼쪽에 쏠리는 팀, 오른쪽에 쏠리는 팀이 있다면 레버쿠젠은 좌우 골고루 중심이 쏠릴 수 있게끔 플레이했습니다. 레버쿠젠은 일단 3-4-3 형태로 플레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방에서 빌드업할 때 여러가지 형태로 바뀌죠. 레버쿠젠은 센터백 3명에게 각자의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데 꼭 이 중에 한 명이 전진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탑소바, 타, 코스누 이렇게 3명이 조합됐을 때는 보통 오른쪽 스토퍼 코스누가 앞으로 전진하는 역할을 맡죠. 이런 건 가장 기본적인 변형이고 여러 가지로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3백이 아래로 이렇게 반칸씩 밀리면서 프림퐁은 올라가고 그리말도는 내려오는 이러한 포백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빌드업 형태는 양쪽 윙어들이 가운데로 좁히면서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고 좌우에 그리말도와 프림퐁이 올라가는 3-2-5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자카가 포백에 일부러 합류해서 들어가고 호프만이 가끔씩 내려와주면서 그리말도, 팔라시오스, 호프만이 중원을 이룰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본적인 형태에서 비르츠만 내려와서 빌드업을 도와줄 때도 있죠. 이 여러가지 변형 포메이션에서 맥락은 하나로 일치됩니다. 바로 유연성이죠. 알론소는 누군가 나가면 누군가 그 자리를 들어오는 이런 선수들의 움직임의 유연성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의 강조가 이번 시즌 경기력과 성과를 가져다 준 거고요. 이번 시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레버쿠젠의 골장면 중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 윙어 텔라, 왼쪽 윙백 그리말도, 왼쪽 센터백 인카피에까지 한 화면에 같이 있기 힘든 세 선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로운 위치를 강조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리말도가 텔라와 2대1 패스를 시도하면서 안쪽에 있는 공간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리말도가 정확하게 골키퍼 머리 위 보면서 득점까지 성공합니다. 어쨌든간 그리말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성과를 내는 모습이 그리말도라는 윙백이 득점력까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공만 잘 차는 게 아니라 득점력까지 있는 완성형 풀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카가 전진 패스 능력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자카의 한 번의 전진 패스를 막기 위해서 상대방이 중원의 숫자가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카는 이쪽으로도 패스를 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선수가 쉽게 자카한테 달려들지 못합니다. 상대팀의 시선이 모두 자카에게 쏠려있는 상황에서 그리말도가 크게 뒤쪽으로 돌아줍니다. 그때 자카가 툭 하고 공간 쪽에 공을 넣어줍니다. 이 공이 넘어가고 나서 장면도 중요한데요. 어쨌든간 그리말도가 뒷공간을 노렸으므로 센터백 중에 한 명은 그리말도 쪽으로 커버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9번 공격수 이글레시아스가 이런 식으로 센터백도 한 명을 끌어당기고요. 그때 프리하게 서 있는 흘로책이 남겨집니다. 그리고 그리말도가 흘로잭에게 패스를 넣어주고 흘로잭은 여기서 자유로운 슈팅 찬스를 맞게 되고 슈팅을 하게 됩니다. 물론 빗나가긴 했지만 공격 전개가 상당히 컴팩트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프림퐁도 일단 반대쪽에 공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박스로 들어가려는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라니트 자카의 라인을 뛰어넘는 전진 패스 능력이 이번 시즌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공을 받아줄 비르츠라는 선수도 되게 좋았습니다. 보통 여기서 이렇게 각이 막히면 일반적인 선수들은 가다가 멈추거나 천천히 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비르츠는 공간이 있는 쪽으로 계속 뛰어가면서 어떻게든 선택지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카가 이렇게 포켓 공간으로 들어가는 비르츠에게 공을 내주고요. 비르츠는 이렇게 자신에게 수비를 몰아놓고 위쪽으로 패스. 그때 반대쪽 윙백 역할을 하는 텔라가 안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상대의 수비 중심은 위쪽으로 몰려있는 상태라서 텔라는 혼자 노마크 찬스를 맞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리말도가 올려준 크로스를 텔라가 뒤쪽부터 들어오면서 헤더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가운데 선수들은 효과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지만 미끼가 될 때가 꽤 많았고 양쪽 윙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격하는 패턴들이 많았던 레버쿠젠입니다. 전술적인 부분들은 제가 영상 끝날 때 또 추가로 만들어둔 영상이 있으니 그거를 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선수들의 유기적인 이동으로 되게 자유로운 플레이를 강조했고 특히 양쪽 윙백의 활용도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레버쿠젠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알론소 감독이 로테이션을 되게 잘 사용했다 내지는 팀에 멀티플레이어가 많았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선수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톱 자리부터 보면 기본적으로 보니페이스가 주전이지만 이글레시아스, 시크 같은 선수들도 경기에 뛸 수 있었고요. 원래 윙어나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가능한 아들리도 부상일 때는 스트라이커 자리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왼쪽 윙어도 여러 명이 뛸 수 있습니다. 비르츠가 기본적으로 주전이지만 아들리와 홀로책 역시 뛸 수 있고요. 오른쪽 윙내지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도 호프만이 기본적으로 주전이지만 호프만이 없을 때는 텔라나 아들리가 나왔고 프림퐁도 스타니시치가 오른쪽 윙백을 봐줄 때 윙어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왼쪽 백은 그리말도가 기본적으로 주전에 인카피에가 진짜 가끔씩 뛰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그리말도를 진짜 칭찬하고 싶은 게 이번 시즌 리그 34경기 중에 33경기에 출장을 하면서 대부분 왼쪽 백을 본인이 수행을 했습니다. 다른 선수에 비해 기여도가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두 자리는 기본적으로 자카와 팔라시오스가 주전인데 여기에 안드리도 많은 경기를 소화를 했고 진짜 사람이 없으면 호프만이 중앙 미드필더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백은 기본적으로 프림퐁이 확실한 주전인데 가끔씩 텔라나 스타니시치가 경기를 뛰기도 했고요. 오른쪽 센터백도 기본적으로 코스누가 주전이지만 스타니시치가 뛸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정말 부상이나 체력적인 문제로 뛸 사람이 없으면 원래 미드필더였던 안드리가 센터백 중 한 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운데 센터백도 역시 요나단 타가 주전이지만 안드리가 진짜 가끔씩 뛸 때가 있었죠. 왼쪽 백은 기본적으로 탑소바가 주전으로 인식이 되지만 인카피에 역시 많은 경기를 소화했고 주전급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레버쿠젠은 여러 자리에서 뛸 수 있는 멀티성이 짙은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인 전술이 탄탄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바뀌어도 균일한 경기력이 나왔죠. 이러한 선수단의 특징과 전술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알론소 감독은 꽤 많은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었고 많은 로테이션은 결국 좋은 체력 관리로 이어졌고 많은 경기를 치렀던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이 체력 관리가 결국 경기력을 다시 만드는 선순환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스타 플레이어가 적은 것 같은 레버쿠젠이지만 특별한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에는 주전과 후보 선수들 간의 격차가 엄청 크지 않았고 멀티성이 많은 선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좋은 경기들이 쌓이면서 선수들에게는 절대 지지 않겠다는 위닝 멘탈리티가 누적이 됐고 윈헨전, 아우크스부르크전, 도르트문트전, 호펜하임전, 라이프치히전에서 90분이 넘는 시간에 극장골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처럼 위닝 멘탈리티가 추가 시간 넘은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결국 전술이 좋으니 선수들이 살아나게 되고 선수들이 살아나게 되니 위닝 멘탈리티가 누적이 되고 위닝 멘탈리티가 누적이 되니 추가 시간까지 선수들이 집중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무한 선순환 구조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알론소 감독과 레버쿠젠은 여태까지 일어난 적이 없던 분데스리가 무패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과연 레버쿠젠과 알론소는 다음 시즌에도 빛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리에 나폴리처럼 한 시즌만 켜진 불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